그러면 우리가 표준보육과정 중에서 기본생활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내에서 생활지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지도 방법에 대해서 그 표준보육과정의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 내용의 지도 보면 0일세, 일단은 0일세부터 시작하고 0일세가 끝난 다음에 2세에 대한 것도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 범주에 보면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 범주가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뭘로 나눠 있어요?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 범주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그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하기. 이게 두 가지의 내용 범주가 있는데 그 내용 범주에는 보면 건강하게 생활하기 내용 범주, 이 안에 건 뭐예요? 내용 범주 이건 기본 생활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영역. 그 다음에 이건 영역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영역.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내용 범주라고 그랬죠. 범주라고 했고 이거는 뭐예요? 몸을 깨끗이 하기, 즐겁게 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이건 뭐라고 그랬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내용. 이건 영역의 보육과정이나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고 내용 범주고 내용이고. 그래서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 범주 중에 내용 범주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또 하나는 안전하게 생활하기다. 이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내용 범주 안에는 몸을 깨끗이 하기, 즐겁게 먹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몸을 깨끗이 하기는 뭐냐? 몸을 깨끗이 하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수준이 또 0, 1세는 수준 몇 수준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네, 4수준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4수준에 보면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수준별 내용에 보면 세부 내용에 보면 몸이 깨끗해졌을 때 기분이 좋음을 안다. 또 도움을 받아서 손을 씻는다. 도움을 받아서 이를 닦는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기에는 아이들의 주로 영아들이 되겠죠. 0, 1세니까 영아죠. 영아에 기저귀를 갈거나 씻겨줄 때 이렇게 눈맞춤을 해주고 대화를 하며 또는 노래를 불러주거나 이렇게 해서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손을 깨끗이 씻어준다거나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준다거나 이렇게 항상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과정이나 물에 대한 탐색을 어느 쪽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물이 차가워요? 물이 따뜻해요? 물이 닿는 느낌은 어때요? 손을 깨끗해지니까 어때요? 손에서 뽀송뽀송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항상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쪽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깨끗해졌을 때 느낌이 어때요? 하고는 느낌, 이런 거를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아이들은 아직 표현을 못하니까, 표정으로, 말로, 여러분들이 언어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유하거나, 식사 후 깨끗한 손수건이나, 실리콘 칫솔로 이렇게 양치를 해준다거나, 우리가 영아들은 칫솔을 못하죠. 칫솔질이 안 되기 때문에 꺼지 수건 같은 걸로 물을 묻혀서 잇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준다거나, 또는 실리콘 칫솔이 나오는 거 있어요. 영아용. 그래서 그런 실리콘 칫솔을 이용해서 이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먹기에는 아이들이 항상 먹는 거를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은 점심시간 먹는데 점심 식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보통
뭐 한 20분이면 먹겠죠. 10분에서 20분. 많이 길게 먹어야 뭐 30분 먹겠죠. 뭐 더 빨리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보통 1시간 내에 다 먹기가 어려워요. 작은 양을 아주 소량을 먹지만은 아이들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점심시간을 1시간 정도 배정을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배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이 새로운 음식이잖아. 음식이 모든 게 새로웠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 전에 이 바라보고, 이 만져보고, 포크로 찍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탐색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재촉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사가 아이들과 따뜻하게 상호작용을 해주고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한 번 얘기해서 아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다 잠자는 것도 습관이 다릅니다. 잠자는 시간과 습관이 다르고 또 깼을 때 애들이 또 행동이 다르죠. 어떤 아이는 그냥 잘 때도 그냥 쉽게 잘 자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주 잠자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깨어났을 때 아이들이 울면서 일어나는 아이도 있고, 웃으면서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찰을 교사는 아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아이의 습관이 어떤지 이런 것도 습관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낮잠 준비 과정을 여유 있게 천천히 진행해서요. 아이들이 그냥 자자해서 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특징이 다 달라요. 밥 먹고 바로 자는 아이들도 있고, 노래하다가 자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놀다가 슬그머니 잠자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줌으로써 이렇게 충분하게 자고 충분하게 휴식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상태를 민감하게, 교사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영아들은 뭐 소변을 받는지 변을 받는지 봐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또 민감해야 돼요. 이 시기가 뭐죠? 이 시기가 아이들의 신뢰감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문기 이런 때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배변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배웠었죠. 아동 발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건강하게 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지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지도 내용으로서는 또 안전하게 지내기. 모든 어린이집에서 실내 이 바깥 놀이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등하원 시 이렇게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차에 타면 안전벨트 탁 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물론 영아들은 영아용 안전장구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앉고 선생님이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꼭 해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원령에 맞춰서 아이들은 0, 2세는 0, 1세가 사수준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수준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놀잇감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또 안전하게 생활하기에서 보면 세부 내용에 보면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게 하고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차량성한 도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이게 지금 다 세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항상 이런 세부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에 반응하기. 교사는 영아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예측하고 위험함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위험한 상황을 갔을 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지영아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 돼. 하고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을 때 지영아 그 그네 옆에 친구가 그네 지금 타고 있는데 그네 옆에 서 있으면 다친다. 위험하니까 그네 옆에 가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는 거야. 하는 거를 말로서 항상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이쪽에 가면 안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 아이가 그걸 인지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면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손 씻을 때 온수나 냉수 이걸 잘 모르거든요. 온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이들은 막 돌리다 보면 어떤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기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를 항상 부착해서 온수는 얼마만큼 이상 돌아가지 않게끔 해준다든지 또는 온수의 양을 조절해 놔야 돼요. 조금만 나올 수 있게끔. 찬물은 많이 나올 수 있게 틀어놓고 온수는 조금 나올 수 있게 틀어놔서 아이들이 적절한 온도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절기를 달아서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이 딱 나와서 아이들이 손을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또 미끄럼틀이 이렇게 실내 미끄럼틀이 있어요. 영화용 실내 미끄럼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또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죠. 아이들이. 타고 내려왔을 때 바닥에 이렇게 쾅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에는 안전매트를 꼭 깔아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놀이터의 미끄럼틀은 올라갈 때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안 된다는 거 주의를 꼭 줘야 됩니다. 그럼 지영아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위에서 친구가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꽝 하고 부딪힌단다. 그럼 어떻게 될까?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위험하다는 것을 꼭 언어적으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이 밖에도 문을 열고 닫았을 때 아이가 문 틈에 손이 끼지 않도록 안전문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랍을 마음대로 아이들이 열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또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험한 거를 알려주고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아이들은 또 다시 호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항상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어서 서랍장을 열어서 거기에 칼이 있다거나 이런 거 가위가 있을 때 만져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잠금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2세에 해당하는 기본생활 영역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2세도 마찬가지로 기본생활 영역이 있고요. 기본생활 영역이 있고 범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건강하게 생활하기, 그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하기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내용에는 이렇게 내용에 몸을 깨끗이 하기, 바르게 먹기, 그 다음에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질병에 대해 알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몸을 깨끗이 하기에는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손과 몸 씻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제 2세니까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손과 몸을 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스스로 입 닦기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편식하지 않도록 바르게 먹기, 바른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일과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잠을 잔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알맞게 휴식을 취하거나
또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하는 등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 해서 건강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알기는 질병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알고 질병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알고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할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죠? 아이들을 선생님이 아이가 등원해서 인사를 할 때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 맞이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죠. 우리가 보면서 아이가 열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아이의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아이들이 질병에 전염성 질환이나 이런 게 요즘같이 전염성 코로나19에서 전염성이 있을 때 이런 때는 특히 아이들의 개인별 체온을 측정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항상 위생적인 환경을 관리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 범주 두 번째 내용 범주에는 안전하게 생활하기가 있는데요.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보면 안전하게 놀이하기, 그 다음에 교통안전 알기, 위험한 상황 알기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안전하게 놀이하기 우리는 아이들이 항상 안전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사가 또 시범 보여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때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는 것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놀잇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툴 수 있으므로 아이들은 자아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잇감을 공유의 개념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만큼의 충분한 놀잇감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과 동일한 모양으로 놀잇감을 제공해 줘야 돼요. 똑같은 모양을 여러 개 준비해 줘서 아이들이 그 놀잇감으로서 다투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에는 우리가 아주 매일같이 365일 지도를 해도 좋을 만큼 교통안전은 우리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을 알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 그래서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것을 알려주고 위험한 상황 시 어른의 지시에 따르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하면 선생님이 위험한 상황을 알렸을 때 미끄럼틀 타고 아이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앞에서 아이가 앉아 있을 때 지영아 거기 위험하고 또리가 지금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니까 피해주세요 거기 위험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위험에만다는 걸 알고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뭐 문기임 방지라든지 뭐 미끄럼 방지, 콘센트 안전덮개 이런 거 약품통 같은 거는 손에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올 때 또는 유치원에 올 때 개인 약품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가져올 때는 항상 투약 의뢰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약 몇 cc 몇 번 언제 먹어야 되는지 이런 투약 의뢰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손에 다 가지고 아이들이 아무 약이나 친구의 약을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교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내용에서 보면 듣기 말하기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의 내용 범주가 있는데 듣기는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면서 말을 합니다. 듣는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아이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여러 가지 소리와 말소리 듣기에 이렇게 흥미를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친숙한 낱말의 발음에 흥미를 보이기 때문에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순서를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어떤 어, 그러니까 뭐냐 아이가 사물을 가리키나 물건에 시선을 볼 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걸어주고 영화가 표정이나 몸짓, 말소리를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하여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순서, 그러니까 누가 뭐 선생님이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가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순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도 순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내용 지도 2세를 보면 말하는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표정이나 의뢰 아이들은 언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억양으로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표정이나 억양을 바라보면서 느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는 훈련,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하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인사말이나 존댓말 등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관계에 보면 나를 알고 존중하기가 있고 더불어 생활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죠? 표준보육과정에 나와 있는 생활지도의 내용을 보고 있죠. 자, 이 처음에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듯이 지금 사회관계, 이 사회관계 영역에서 이 내용 범주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내용 범주예요. 이게 내용 범주.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기, 더불어 생활하기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거와 나를 알고 존중하기와 더불어 생활하기가 지금 생활 지도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범주 중에 나를 구별하기, 그 다음에 나의 것 인식하기, 나의 것 인식하기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중에는 거울 속에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나를 알 수 있도록 내 거울을 걸어주는 거예요. 거울을 부착해줘서 거울 속에 나의 관심을 갖고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요게 일수준이고 이수준에서는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본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 나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 인식하기. 그래서 나의 이름을 품에 반응하고 친숙한 자기 물건 한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에게는 자기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준다든지 자기 아이 사진을 붙여주는 거. 사진을 가급적 아이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붙여주는 거예요. 만약 자기 물건에. 그래서 자기 사진을 보면서 자기를 알 수 있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생활지도의 방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생활하기 지도에서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야 되고 또래의 관심 갖기,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알고 사회적 가치 알기의 내용을 지도하는데 양육자와 시선을 맞춘다든지 양육자의 적극적으로 관심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친숙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래 관심 갖기는 다른 영어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경험을 자꾸만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인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 그래서 우리 반을 알아야 되고 우리 반 친구 가지 반이 아니라 자기 반입니다. 자기 반에서 지내면 안정감을 가진다. 자기 반 교실을 알아야 되고 보육실을 알아야 되고 자기 반 선생님 알아야 되고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우리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친숙한 물건의 자리를 알아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알고 만나고 헤어질 때는 인사하는 것도 알게끔 지도해 주는 거, 이게 생활지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구별하고 좋아하는 거 해보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아는 거. 그래서 내 가족 알기로는, 가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장에다 붙여준다든지, 앞에 붙여줘서 가족 사진에 대해서, 자,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이게 내 가족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집단은 어떤 거예요? 반 전체 사진, 우리 반 아이들의 사진, 내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을 부착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 반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래와 함께 병합놀이 해볼 수 있도록, 병행놀이 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사회적 가치를 엄마가 픽업해러 왔을 때 엄마에게 인사하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생활 지도의 방편입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는 표준교육과정과 생활지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사무새 누리과정의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표준보육과정을 지금 우리가 3차 표준보육과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표준보육과정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올 9월부터는 개편된 표준보육과정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표준보육과정을 가지고 했고요. 사무실 누리과정도 교재에 나와 있는 누리과정은 지금 개정되기 전 누리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부터는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으로 개편이 되었죠. 그 누리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